아줌마, 계집 여군은 여기 자리에 앉을 수 없어. VIP석에 앉은 여군 장성에게 미시 아줌마라며 껄떡대던 쓰레기 장교가 정복 입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다가 지옥 끝까지 털리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의 가을 하늘은 높고 투명했다. 평소라면 전차의 굉음과 흙먼지가 자욱했을 육군 제7기동군단 사령부 연연병장이 오늘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다. 부대 개방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백 대의 K2 흑표 전차와 K2-11 장갑차가 도열해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지역 주민들과 군인 가족들은 평소 접하기 힘든 육중한 강철의 숲을 거닐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아이들은 전차 위에 올라타 기념사진을 찍었고 군악대의 연주가 흥을 돋웠다. 그 활기찬 인파 속을 가로지르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천소라. 겉보기에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동안이었지만 눈가에 잡힌 주름은 세월보다는 날카로운 고뇌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굽 낮은 단화를 신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옷태와 무엇보다 주변을 훑어보는 매서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천소라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계급은 소장.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 감찰병과로 별 2개를 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얼음 마녀 혹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는 예고 없는 암행 감찰로 수많은 비리, 지휘관의 목을 날린 전설이었다. 오늘 그녀가 이곳 제7기동군단을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최근 이 부대 예하부대에서 병영 부조리에 관한 익명투서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행사 분위기에 취해 흐트러진 군 기강을 확인하고자 홀로 잠입했다. 천소라는 따가운 가을볕을 피하기 위해 본부석 쪽에 마련된 대형 차양막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귀빈석, 즉 내빈과 고위 장교들을 위한 자리였다. 아직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빈자리가 많았다. 그녀가 차양막 그늘 아래 의자에 잠시 앉으려 할 때였다. 어이, 거기 아줌마. 동작 그만. 신경질적인 고함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천소라가 고개를 돌리자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인 장교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계급장은 대위. 명찰에는 방기태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는 행사 통제관 완장을 차고 있었지만 그 태도는 통제관이라기보다 골목대장에 가까웠다. 저를 부르신 겁니까? 천소라가 차분하게 물었다. 방기태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천소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천소라의 다리와 가슴 부근을 훑고 지나갔다. 불쾌하고 끈적한 시선이었다. 여기 아줌마가 앉을 때 아니에요. 보면 몰라요? 귀빈석이라고 써 있잖아. 글씨 못 읽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요. 아, 진짜 말이 많네. 비어 있다고 다 앉으면 그게 계집이지 귀빈석입니까? 여기는 군단장님이나 시장님 같은 높으신 분들이 앉는 자리라고요. 동네 마실 나온 아줌마들이 수다 떠는 다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소라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방기태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복장 불량, 민간인에 대한 하대, 그리고 근무 중 껌을 씹는 태도까지. 군인 아저씨,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주민 초청 행사 아닙니까? 주민이 귀빈이지 누가 귀빈입니까? 천소라가 뼈있는 말을 던지자 방기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아저씨? 내가 아저씨로 보여요? 나 이 부대 중대장입니다. 대한민국 장교라고요. 그리고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군대는 계급이고 질서예요. 민간인, 그것도 여자들은 이런데 함부로 엉덩이 붙이는 거 아닙니다. 재수옴 붙어요. 재수옴 붙는다. 천소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선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여자가 앉으면 재수가 없다라. 그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내 머리에서 나왔다. 왜? 꼬우면 아줌마도 군대 갔다 오든가. 아, 나이 먹어서 못 가나? 그래도 관리는 좀 하셨네. 피부도 탱탱하고 말이야. 방기태는 희죽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는 천소라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를 맡으려는 듯 코를 킁킁거렸다. 향수 못 써요? 냄새 좋네. 우리 어머니 뻘만 아니었으면 내가 술이라도 한 잔 사주는 건데. 요즘 미시들이 유행이라던데.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기태의 눈치를 보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었고 눈앞의 여성을 그저 힘없는 민간인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천소라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가 침을 튀기며 말한 자리를 닦아내는 신용을 했다. 방기태 대위. 자네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군. 뭐? 이 여자가 미쳤나? 방기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천소라의 어깨를 툭툭 쳤다. 당장 안 꺼져? 헌병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서 훈계질이야? 남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그래봤자 민간인 찌끄러기겠지. 천소라는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방기태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내 남편을 찾을 필요는 없다. 나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독신이야? 성격이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갔지. 알만하네. 방기태가 비아냥거리는 순간 천소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방기태와 비슷할 정도로 컸다. 트렌치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분위기가 일변했다. 방기태. 자네의 그 더러운 입과 썩어빠진 정신머리 내가 오늘부로 고쳐주지. 뭐라고? 야, 헌병. 이 아줌마 당장 끌어내. 업무방해, 관모독죄로 다 집어넣어. 방기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입구를 지키던 헌병 2명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해. 헌병들이 천소라의 팔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천소라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그것을 방기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신분증. 소장 천소라 육군본부 감찰실장. 방기태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소장이라는 2글자와 별 2개가 박힌 마크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뇌가 정지했다. 소.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지휘봉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천소라는 지갑을 다시 집어넣으며 나직이 말했다. 계속해봐. 미시가 어떻고 재수가 옴 붙는다고 했나? 연병장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방기태의 귀에는 삐하는 이명 소리만이 들렸다. 눈앞의 중년 여성이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희롱했던 그 여자가 육군 본부의 감찰실장 투스타 장군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군인의 목을 치는 저승사자 감찰실장이었다. 충성. 방기태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손날이 관자놀이를 계속 쳤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충성? 누구에게 하는 충성인가? 천소라는 차갑게 물었다. 아까는 나더러 재수옴 붙은 여자라며. 주제 파악 못하는 아줌마라고 했지 않나? 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군단장님 사모님이신 줄 알고. 방기태는 횡설수설하며 최악의 변명을 내뱉었다.
사모님이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건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자네는 군복을 입은 양아치야.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민간인을 모독하고 성적으로 희롱했다. 이것만으로도 자네는 군법 회의감이야. 천소라의 호통에 방기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실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 천소라의 명령은 단호했다. 군인이 무릎을 꿇는 건 적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나 하는 짓이다. 비굴하게 굴지 마라. 그때 소란을 들은 연대장 마춘식 대령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는 멀리서 천소라를 알아보고는 기겁을 했다. 실장님,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연락도 없이. 마춘식 대령은 방기태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다. 마 대령, 자네 부하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켰더군. 대위라는 작자가 민간인 여성에게 미시운운하며 술 접대를 강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더군. 마춘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방기태를 발로 걷어차고 싶은 심정이었다. 송구합니다. 제가 당장 이놈을 영창에 쳐넣겠습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천소라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지금 당장 군단장에게 연락해. 감찰실장이 왔다고. 그리고 10분 내로 전 예하 부대장들 사령부 회의실로 집합시키라고 전해. 행사? 계속 진행해. 단, 이 구역 통제는 다른 인원으로 즉시 교체한다. 알겠습니다. 마춘식은 부랴부랴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다. 천소라는 방기태를 내려다보았다. 자네 따라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참교육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방기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흐느끼며 일어났다. 그의 바지는 이미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10분 뒤 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군단장인 중장부터 예하 사단장, 여단장들이 숨을 헐떡이며 모여들었다. 개방 행사 때문에 들떠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상석에 앉은 천소라는 정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차에 싣고 다니던 정복을 꺼내 입은 것이다. 별 2개가 박힌 견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방기태 대위가 서 있었다. 7군 단장님. 천소라가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불렀다. 예, 감찰실장님. 군단장도 그녀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감찰실장은 참모총장의 직속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일개 대위가 초면인 민간인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 부대 전체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천소라는 방기태가 했던 말들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읊었다. 회의실에 있던 장군들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자가 중대장을 하고 있다니. 인사검증 시스템이 마비된 겁니까? 마춘식 대령이 벌벌 떨며 일어났다. 면목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더 엄격하게 지도했어야 했는데. 마 대령. 자네 책임은 나중에 묻지. 내가 궁금한 건 이 대위가 믿는 구석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아니면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겁니까? 천소라의 눈이 마춘식을 꿰뚫듯 응시했다. 마춘식은 시선을 피했다. 방기태 대위. 지금 당장 직무 정지하고 헌병대 구금 조치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군단 전 부대에 대한 특별 정밀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장군들이 술렁거렸다. 무기한 특별 감찰. 이건 부대를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실장님, 행사날의 무기한 감찰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병사들 사기도 있고. 한 사단장이 조심스럽게 항변했다. 사기?
병사들의 사기는 썩은 간부를 도려낼 때 올라가는 겁니다. 똥파리가 꼬인 음식은 버려야지 파리만 쫓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소라의 일갈에 사단장은 입을 다물었다. 감찰관들 지금 즉시 서울에서 헬기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각 대대 행정실, 보급창고, 식당, 유류고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단 1원의 오차, 단 하나의 규정 위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방기태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갔다. 그는 마춘식 대령을 애처롭게 쳐다보았지만 마춘식은 그를 외면했다. 천소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행사장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기태 같은 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을. 투서에 적혀있던 내용, 간부들의 조직적인 횡령과 사조직, 그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방기태라는 썩은 고리를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날 밤 7군단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서울에서 도착한 검은색 양복을 입은 감찰관 수십 명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졌다. 서류가 뒤집히고 컴퓨터가 압수되었다. 평화롭던 부대는 순식간에 전시 상황보다 더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방기태가 갇힌 헌병대 유치장.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끝났다. 내군 생활은 끝났어. 그때 철창 너머로 누군가 다가왔다. 방대위. 익숙한 목소리. 마춘식 대령이었다. 연대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방기태가 철창에 매달렸다. 마춘식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속삭였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내가 입 놀려서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듣기 싫어. 잘 들어. 감찰실장이 널 족치려고 들 거야. 내 개인적인 일탈로 몰고 가라. 괜히 엄한 소리해서 우리 모임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알겠어? 모임. 방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부대 내 사조직 칠성회.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여 군납 비리를 저지르고 뒷돈을 챙기는 장교들의 모임. 마춘식이 그 리더였다. 제가 독박을 쓰라고요? 그러다 저 진짜 감방 가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 내가 밖에서 손 써줄 테니까. 변호사도 붙여주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줄게. 하지만 내 입에서 칠성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너는 군법이 아니라 내 손에 죽는다. 마춘식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협박이었다. 마춘식이 사라지고 난 뒤 방기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혼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죽을 것인가. 그 시각 천소라는 군단장 집무실 옆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실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수석 감찰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방기태가 중대장으로 있는 중대의 부식비 청구 내역이었다. 회식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체가 전부 동일합니다. 2000 유통. 대표자가 마춘식 대령의 사촌 동생입니다. 천소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냄새가 나는군. 아주 고약한 썩은 내가. 그녀는 볼펜을 굴리며 서류에 적힌 마춘식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방기태는 깃털이야. 몸통은 따로 있어. 천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방기태를 직접 신문하겠다. 그 녀석 겁이 많아서 조금만 찌르면 줄줄 불 거야. 밤이 깊어갔지만 천소라의 방불은 꺼지지 않았다. 북진 선봉부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녀의 감찰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다음 날 아침 헌병대 조사실. 천소라가 들어서자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방기태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했다.
천소라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쿵소리가 방기태의 심장을 때렸다. 자네 부대 회식 장부야. 삼겹살을 일주일에 3번씩 먹었더군. 병사들은 구경도 못한 삼겹살을 말이야. 방기태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건 행정착오일 겁니다. 행정착오?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시간에 자네 부대는 야외 훈련 중이었어. 산속에서 훈련하는데 읍내 식당에서 카드를 긁어? 축지법이라도 쓰나? 천소라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방기태는 말문이 막혔다. 이 돈 다 어디로 갔나? 자네 주머니로 들어갔나?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니겠지. 자네 혼자 먹기엔 너무 큰 돈이야. 상납했나? 누구에게? 천소라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방기태의 눈을 쏘아보았다. 마춘식 대령인가? 방기태의 어깨가 움찔했다. 마춘식의 협박이 떠올랐다. 입을 열면 죽는다. 하지만 눈앞에 천소라는 당장이라도 그를 삼킬 듯한 기세였다.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방기태는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좋아. 의리가 대단하군. 하지만 그 의리가 자네를 지켜줄까? 마 대령은 이미 자네를 꼬리 자르기용 제물로 생각하고 있던데. 예. 아까 마 대령이 감찰실에 와서 진술하고 갔다. 모든 건 방기태 대위의 독단적인 횡령이며 자신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죄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자네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을 속였다고 말이야. 천소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마 대령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전의 기본이었다. 불신을 심는 것. 방기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춘식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달랐다. 독박을 써라는 말은 결국 자신을 버리겠다는 뜻이었나. 그럴 리가. 연대장님이 그럴 리가. 못 믿겠으면 직접 확인해보게 해줄까? 자네가 여기서 입 다물고 있으면 자네는 횡령, 공금 유용, 민간인 모독,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최소 징역 5년이다. 군인연금? 박탈이지. 불명예 제대. 가족들은 횡령범의 가족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겠지. 가족. 그 단어에 방기태가 무너졌다. 말하겠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방기태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칠성회. 칠성회 장부가 있습니다. 칠성회. 마춘식 연대장님을 중심으로 만든 사조직입니다. 군납업체 선정, 부대 공사 수주, 인사청탁까지 모든 비리가 적힌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 어디 있지? 제 관사.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뒀습니다. 천소라는 즉시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지금 당장 방 대위 관사로 가서 압수수색해. 매트리스 및.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뛰쳐나갔다. 천소라는 방기태를 보며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자네의 그 용기 조금만 일찍 올바른 곳에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30분 후 헌병들이 가져온 낡은 대학 노트 한 권. 천소라는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X월 X일 2000 유통 김 사장에게 현금 5천만 원 수령. 마 연대장 3천, 인사과장 1천, 본인 500. X월 X일 사단장님 생신 선물로 골프채 세트 구입. 공병대 자재비 유용.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군단 전체가 얽힌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마춘식은 중간 관리자일 뿐 그 위로 더 높은 계급의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천소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병사들은 낡은 생활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들은 나랏돈을 빼돌려 자기들 뱃속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다.
마춘식 대령이 헌병들의 제지들 뿌리치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연대 병력들이 서 있었다. 실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부하 관사를 허락도 없이 뒤지다니요. 마춘식은 방기태가 불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무력 시위를 하러 온 것이다. 허락?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데 범죄자의 허락이 필요한가? 천소라는 장부를 흔들어 보였다. 여기 다 적혀 있더군. 자네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마춘식의 눈이 장부에 고정되었다. 살기가 돌았다. 그거 이리 내놓으시죠. 조작된 증거입니다. 강압 수사로 얻어낸 거짓 자백 아닙니까? 마춘식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다. 권총이 있는 위치였다. 조사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헌병들과 마춘식의 부하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 천소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춘식에게 다가갔다. 쏴봐. 뭐? 쏘라고. 내 심장을 뚫어봐. 그러면 이 장부는 사라질지 몰라도 자네는 상관 살해죄로 즉결 처형이다. 천소라의 기세에 마춘식은 움찔했다. 마 대령.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그냥 도둑놈이지. 군복 벗어. 에이. 이 여자가 진짜. 마춘식이 권총을 뽑으려던 순간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작 그만. 7군단장이었다. 군단장의 등장은 상황을 종료시켰다. 마춘식은 얼어붙었다. 군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감찰실장이 월권을. 짝. 군단장의 손바닥이 마춘식의 뺨을 후려쳤다. 입 닥쳐. 내 놈이 부대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칠성회. 내 밑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군단장은 이미 천소라에게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마춘식, 그리고 여기 연루된 놈들 전원 체포해. 저항하면 발포해도 좋다. 군단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일제히 덮쳤다. 마춘식은 바닥에 처박혀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천소라를 노려보았다. 두고 보자. 천소라.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까무러칠 거다. 마춘식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천소라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그 뒤가 누구든 끝까지 가주지. 그녀는 장부를 챙겨들었다.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제 막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서 어떤 악마들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천소라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육군 참모총장님 연결해 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천의 흙먼지 속에서 피어오른 부패의 연기를 걷어내기 위해 얼음 마녀가 칼을 뽑아들었다. 7군단 헌병대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취조실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거렸고 그 아래 마춘식 대령이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대신 오만함과 짜증이 묻어났다. 천소라 소장이 두꺼운 수사 기록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가 의자를 빼고 앉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밥은 입에 좀 맞나, 마 대령. 천소라가 건조하게 물었다. 마춘식은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실장님. 이 쇼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 변호사 오면 다 뒤집어질 거 모르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랑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이 국방부에 널렸어. 형 동생이라. 그 형님들이 자네가 횡령한 돈으로 룸살롱에서 양주 마실 때는 형님이었겠지만 쇠고랑 차고 있는 지금도 형님일까? 천소라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툭툭 던졌다. 사진 속에는 이천 시내의 한 고급 유흥업소에서 마춘식과 지역 건설업자,
그리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몇몇 군복 입은 사내들이 엉겨붙어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이천의 황금마차라는 업소더군. 군납 비리로 챙긴 돈이 여기로 다 흘러들어갔어. 자네가 여기서 쓴 돈만 지난 1년간 3억이 넘어. 군인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 마춘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를 부렸다. 그래서요? 군인이 술 좀 마신 게 죄입니까? 업무 스트레스 풀러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내 돈 아니에요. 업자 친구가 산 거지. 김영란법? 그거 벌금 좀 내면 그만 아닙니까? 단순 뇌물이 아니야. 자네가 업자에게 넘긴 건 군사시설 보안 정보였더군. 부대 탄약고 위치, CCTV 사각지대, 순찰 시간표. 이게 업자들에게 왜 필요했을까? 천소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들이 탄약고 공사를 수주받으려고 로비한 게 아니야. 자네들이 빼돌린 군용 유류와 장비를 몰래 반출하기 위해 보안을 무력화시킨 거지. 이건 횡령이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및 군수물자 절도, 즉 반역 행위야. 마춘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반역. 이 단어의 무게는 달랐다. 증거 있습니까? 방기태 그 멍청한 놈이 쓴 장부 쪼가리 하나 가지고 소설 쓰지 마시죠. 증거? 지금 우리 감찰팀이 자네 집 지하실을 털고 있어. 그리고 자네의 형님 중 한 명인 군수참모가 방금 자수했네. 뭐? 마춘식이 벌떡 일어나려다 수갑줄에 제지당해 덜컹거렸다. 군수참모 박중령이 자네가 시켜서 기름 빼돌렸다고 불더군. 자네 끝났어. 그때였다. 취조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비키십시오. 법무참모입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단 법무참모인 국철민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날카로운 인상의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뱀처럼 교활해 보였다. 천 실장님,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마춘식 대령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고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강압수사는 인권 침해입니다. 국철민은 천소라를 무시하고 마춘식에게 다가갔다. 마 대령님 묵비권 행사하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천소라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법무참모가 피의자를 변호하러 달려온다. 냄새가 났다. 아주 진동을 했다. 국중령. 자네는 군 검찰인가 아니면 마춘식 개인 변호사인가? 감찰 수사를 방해하면 자네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네. 저는 법과 규정을 지킬 뿐입니다. 그리고 군단장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너무 들쑤셔서 부대 지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군단장의 이름을 팔았다. 국철민은 교묘하게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천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국철민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법과 규정? 좋아. 그럼 법대로 하지. 지금 이 시간부로 국철민 중령, 자네에 대한 감찰도 시작한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마춘식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보니 범행 직후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이 자네더군. 그리고 칠성회 장부에도 법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어. 자네가 이들의 뒤를 봐주는 법적 설계자였나? 국철민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모함입니다. 감찰권 남용으로 제소하겠습니다. 해봐. 하지만 그 전에 자네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복구해야 할 거야. 아까 내 부하들이 자네 사무실에 들어갔거든. 국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천소라는 미리 손을 써둔 것이다. 끌어내. 천소라의 명령에 헌병들이 국철민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새벽 천소라가 머물고 있는 감찰팀 임시 숙소인 비옥휴독 신자 숙소에 비상벨이 울렸다. 화재 경보였다. 불이야. 3층에서 불이 났다.
천소라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뛰쳐나왔다. 복도는 이미 연기로 자욱했다. 자료, 노트북 챙겨. 그녀는 소리치며 연기 속을 뚫고 상황실로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감찰관들이 마스크를 쓰고 소화기를 뿌려대고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방어한 것이 분명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들이 물과 소화기 분말에 뒤범벅되어 있었다. 실장님, 놈들이 창문으로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한 대위가 콜록거리며 보고했다. 천소라는 이를 갈았다.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놈들은 살인도 불사하고 있었다. 7군단이라는 거대한 무력 집단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걸어온 것이다. 천소라는 그을음이 묻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불타는 숙소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그래, 전쟁을 원한다면 보여주지. 진짜 불바다가 뭔지.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장 연결해. 여기 병력으로는 안 돼. 외부 병력이 필요해. 이천의 밤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것은 칠성회가 보낸 선전포고이자 그들의 몰락을 알리는 봉화였다. 화재 사건 이후 7군단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변했다. 천소라는 수도방 위사령부에서 급파된 특별 경호팀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다. 군단 내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 뒤 7군단의 대규모 도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남한강을 가로질러 전차와 장갑차들이 부교를 놓고 건너가는 군단급 기동 훈련의 꽃이었다. 국철민과 마춘식 일당이 구속되었지만 칠성회의 잔당들은 여전히 숨죽인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천소라는 이 훈련 현장에 놈들이 빼돌리려던 진짜 물건이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훈련을 빙자하여 밀반출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경기도 여주 남한강 훈련장. 강폭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강 위로 공병부대가 부교를 설치하고 있었다. 굉음을 울리며 K의 흑표 전차들이 강을 건널 준비를 했다. 디젤 엔진의 매캐한 냄새와 흙먼지가 진동했다. 천소라는 헬멧을 쓰고 지프차에 올라탄 채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삼도와 중대장, 차량 검문 검색 철저히 해. 훈련 차량 외에 민간 트럭이나 미승인 차량이 섞여 들어가는지 확인해. 무전기 너머로 잡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여기는 삼도와. 현재 연막 작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강 위로 하얀 연막탄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훈련 시나리오상 적의 관측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범죄를 은폐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다. 그때 천소라의 눈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전차 대열의 후미에 훈련용 위장망을 덮어 씌운 5톤 트럭 2대가 슬그머니 끼어들고 있었다.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저 트럭 뭐야? 당장 세워. 천소라가 소리쳤지만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운전병에게 지시했다. 저 트럭 앞을 막아. 빨리. 지프차가 흙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트럭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끼익. 트럭이 급정거했다. 천소라는 차에서 뛰어내려 권총을 차고 트럭으로 다가갔다. 운전석에서 내려. 신분증 제시해.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험악한 사내가 얼굴을 내밀었다. 훈련 중입니다. 비키십시오. 바쁩니다. 소속과 관등 성명 대라고 했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사내는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엑셀을 밟았다. 부앙. 트럭이 천소라를 칠 기세로 돌진했다. 실장님, 위험합니다. 경호원이 천소라를 밀쳐내 흙구덩이에 넘어졌다. 트럭은 지프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부교 쪽으로 내달렸다. 저놈 잡아. 발포해.
천소라가 소리쳤지만 주변에 있던 통제관들은 칠성회와 연관된 자들인지 우왕좌왕하며 못 본 척했다. 트럭은 부교 위로 올라섰다. 강 건너편에는 그들을 기다리는 민간 컨테이너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저강을 건너면 증거는 사라진다. 천소라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강변에 세워져 있던 단정 소형 모터보트이 들어왔다. 나를 따르라. 그녀는 단정에 뛰어올랐다. 경호원 2명이 뒤따라 탔다. 천소라는 직접 모터를 조작해 강물 위를 질주했다. 부교 위를 달리는 트럭과 강물을 가르는 보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타이어를 쏴. 천소라가 흔들리는 보트 위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탕! 탕! 총성이 강물 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트럭의 타이어는 런플랫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는 타이어였다. 트럭 뒷칸의 덮개가 바람에 펄럭이며 안에 내용물이 살짝 보였다. 금괴? 아니었다. 그것은 최신형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 등 고가의 군사 장비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하얀 가루 포대들이 쌓여 있었다. 군용 루트를 이용해 마약을 밀반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미친 새끼들이. 천소라의 분노가 폭발했다. 군대를 마약 운반책으로 쓰다니. 트럭이 부교 중간쯤 갔을 때였다. 천소라는 무전기를 들고 공병대장에게 직접 연결했다. 공병대장, 나 감찰실장이다. 지금 즉시 부교 연결 고리를 풀어라. 예. 실장님, 그러면 부교가 끊어져서 트럭이 강에 빠집니다. 사고 납니다. 명령이다. 저 트럭이 건너가면 대한민국 국군이 마약 밀매 조직이 되는 거야. 끊어. 책임은 내가 진다. 천소라의 서슬퍼런 명령에 공병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기폭 장치를 눌렀다. 쾅! 부교의 중간 연결 부위가 폭파되며 다리가 끊어졌다. 질주하던 트럭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진 다리 끝으로 미끄러졌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트럭 2대가 남한강 차가운 물속으로 처박혔다. 천소라의 보트가 그 주위를 맴돌았다. 트럭 운전수들이 물 밖으로 나와 허우적거렸다. 건전해. 한 놈도 놓치지 마. 천소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명령했다.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하얀 가루 포대들. 그리고 물에 젖은 군용 장비들.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의 장병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천소라는 강둑으로 올라와 물에 젖은 채로 벌벌 떨고 있는 트럭 운전수의 멱살을 잡았다. 누구냐? 이 물건의 주인. 운전수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와! 왕 회장님! 왕 회장!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 이천 지역을 넘어 국방부 고위층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거물방산 비리업체 태산중공업의 왕덕배 회장. 칠성회의 진짜 주인. 천소라는 강물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왕덕배. 내 놈 목을 따러 가겠다. 남한강의 물결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노을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이천시 외곽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자리 잡은 호화별장. 간판도 없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개인 별장 같았지만 지역 사람들은 이곳을 황금마차라고 불렀다. 칠성회의 비밀 아지트이자 왕덕배 회장이 군 고위 간부들을 접대하고 로비를 벌이는 쾌락의 소굴이었다. 오늘 밤 황금마차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마춘식과 국철민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왕덕배는 건재함을 과시하듯 파티를 열었다. 걱정들 마십시오. 감찰실장? 그 여자 곧 옷 벗게 될 겁니다. 제가 국방위원장님께 손을 써뒀으니까요. 왕덕배는 시가를 피우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주변에는 별을 단 장군 몇 명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 바이어들이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양주와 아까 강물에 빠진 것과 같은 하얀 가루들이 놓여 있었다. 역시 회장님만 믿겠습니다. 7군단장도 꼼짝 못한다면서요? 하하, 그 양반은 제가 약점을 쥐고 흔드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 시각 별장박 숲속. 천소라는 위장 크림을 바르고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채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수방사 특임대 SDT 요원 30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경찰이나 7군단 헌병을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녀가 서울에서 데려온 믿을 수 있는 직속 병력뿐이었다. 진입로는 정문 하나 후문 하나. 담장 높이는 3m. 적외선 센서와 경비견이 있다. 천소라가 작전 지도를 보며 속삭였다. 실장님 영장이 없습니다. 무단 진입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부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법? 저 안에서 벌어지는 마약 파티와 군사 기밀 거래가 더 큰 불법이야. 지금 안 덮치면 증거 인멸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진입. 천소라의 수신호가 떨어지자 특임대원들이 담장을 넘었다. 슉슉. 소음기 총으로 경비견들을 잠재우고 센서를 무력화시켰다. 천소라는 권총을 들고 선두에 섰다. 현장 감찰이 아니라 이건 대테러 작전이었다. 별장 거실. 음악 소리가 쿵쿵 울리고 나체에 가까운 여자들과 군복을 벗어 던진 장교들이 뒤엉켜 춤을 추고 있었다. 왕덕배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와장창. 대형 유리창이 박살나며 섬광탄이 터졌다. 번쩍. 아, 내 눈. 비명과 함께 사람들이 바닥을 기었다. 동작 그만. 전원 손머리 위로. 천소라가 연기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총구는 정확히 왕덕배의 미간을 겨누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다, 왕덕배. 왕덕배는 눈을 비비며 천소라를 알아보았다. 너는 감히 내 부대, 내 병사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써? 너는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왕덕배는 당황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이봐, 천소장. 실수하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 저기 숨어 있는 분 국방부 차관님 조카야. 그리고 저쪽은 미군 군수 담당관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맥을 믿고 있었다. 국방부 차관 조카? 미군? 천소라는 성큼성큼 다가가 왕덕배의 뺨을 권총 손잡이로 후려갈겼다. 퍽! 왕덕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가 부러져 피가 튀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고 나는 대한민국 장군이다. 내 앞에서 계급장 들이밀지 마. 너희는 그저 현행범일 뿐이야. 천소라는 바닥에 떨어진 마약 봉지를 집어들어 카메라 앞에 들이대며 말했다. 체증해. 얼굴 하나하나 다 찍어. 그리고 이놈들이 입고 있는 군복, 계급장 다 찢어서 압수해. 명예로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특임대원들이 파티 참석자들을 굴비 엮듯 체포했다. 그 중에는 방기태가 말했던 형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7군단 내의 썩은 뿌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왕덕배는 수갑을 차면서도 악을 썼다. 두고 봐.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일 거야. 내 돈이면 너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천소라는 왕덕배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돈으로 산 권력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군인의 명예는 죽어서도 남는다. 감옥에서 잘 생각해봐라. 내 돈이 널 구해줄지 아니면 내가 믿던 그 형님들이 널 버릴지. 별장 밖으로 줄줄이 끌려 나오는 고위층 인사들. 그 모습은 장관이었다.
천소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천의 밤 공기가 비로소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왕덕배는 중간 보스일 뿐. 그가 말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여보세요. 천소라 소장. 너무 나대지 마시오. 밤길 조심하고. 변조된 목소리. 천소라는 피식 웃었다. 걱정 마라. 나는 밤눈이 밝으니까. 너희야말로 목 씻고 기다려라. 다음은 너희 차례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고 불 켜진 별장을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길어졌다. 북진 선봉부대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왕덕배 회장과 그 일당을 검거한 황금마차 사건 이후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천소라 소장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팡파르가 아닌 교묘하고도 악랄한 여론의 역풍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무리한 강압수사 논란. 영장 없는 주거 침입과 민간인 폭행 의혹 제기. 왕 모 회장 측 변호인단 천 소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인을 탄압했다 주장. 국회 국방위 천소라 소장 출석 요구. 직권 남용 혐의 추궁 예고. 천소라는 숙소 상황실에서 뉴스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기가 막히는군. 마약 사범을 잡았는데 폭행범으로 몰다니. 그녀의 부관인 강소령이 분통을 터뜨렸다. 실장님, 이건 명백한 공작입니다. 언론을 돈으로 매수한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섣불리 공개했다가 저들이 증거 조작이라고 우기면 진흙탕 싸움이 돼. 더 확실한 한방,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몸통의 실체가 필요해. 그때 천소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천 소장. 자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국방부 장관님께서 매우 노하셨네. 당장 서울로 올라와서 해명하게. 헌병 호송차를 보낼 테니 타고 오게. 명령이었다. 하지만 천소라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호송차? 감찰실장에게 굳이 호송차를 보낸다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구금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총장님, 제가 알아서 복귀하겠습니다. 제 차로 이동합니다. 천 소장. 명령 불복종인가?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저는 전쟁 중입니다. 천소라는 전화를 끊고 즉시 배터리를 분리했다. 강소령. 짐 챙겨. 여기 있으면 당한다. 우리는 서울로 가지 않아. 7군단 깊숙한 곳, 놈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간다. 천소라와 SDT 특임대 요원들은 승합차 2대에 나눠 타고 은밀히 숙소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여주 훈련장 인근의 폐쇄된 탄약고. 그녀가 미리 봐둔 안전 가옥이었다. 하지만 적들은 생각보다 빨랐고 치밀했다. 이천과 여주를 잇는 3번 국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도로 위를 달리던 천소라의 차량 행렬 뒤로 육중한 덤프트럭 3대가 따라붙었다. 번호판도 없고 라이트도 끈 유령 트럭들이었다. 실장님, 뒤에 트럭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속도 올려. 놈들이 우릴 샌드위치로 만들 셈이야. 천소라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선두 트럭이 굉음을 내며 후미 차량을 들이받았다. 쾅! SDT 요원들이 탄 승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뚫고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졌다. 김중사. 천소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다. 또 다른 트럭이 천소라의 차 옆으로 붙더니 핸들을 꺾어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기익. 가가각.
차체 옆면이 갈리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트럭 운전석의 사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창문 열어. 천소라는 권총을 꺼내들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조준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녀는 창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었다. 바람이 뺨을 때렸다. 트럭 바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하지만 트럭 타이어는 끄떡없었다. 방탄 타이어였다. 젠장 작정하고 왔구나. 그때 전방에서 또 하나의 트럭이 역주행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앞뒤가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핸들 왼쪽으로 꺾어. 중앙 분리대 들이받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예. 그러면 차가 뒤집힙니다. 여기서 찌그러져 죽느니 한번 날아보는 게 나아. 꺾어. 운전 요원이 눈을 질끈 감고 핸들을 꺾었다. 쾅.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붕 떴다. 시간이 멈춘 듯한 슬로 모션. 천소라는 안전 손잡이를 꽉 잡으며 이를 악물었다. 쿵. 우당탕.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 거꾸로 떨어져 미끄러지다 멈췄다.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가 박살났다. 천소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의식이 흐릿해지려 했다. 일어나.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야. 그녀는 안전벨트를 칼로 끊고 차 밖으로 기어나왔다. 트럭에서 내린 괴한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왕덕배가 고용한 전문 킬러들 청소부였다. 질긴 여자군. 확인 사살해. 리더로 보이는 자가 명령했다. 천소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권총 탄창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뭐냐? 내 놈들 지옥 가는 길동무는 내가 해주마. 괴한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두두두두두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공격 헬기 코브라 2대가 저공 비행으로 나타나 괴한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헬기 확성기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는 7군단 20기계 화보병사단 수색대대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불응시 발포한다. 천소라의 눈이 커졌다. 7군단은 모두 적이 아니었나? 도로 위로 장갑차 KU-202대가 연막을 뚫고 등장했다. 장갑차 해치가 열리고 앳된 얼굴의 중령이 뛰어내렸다. 감찰실장님, 괜찮으십니까? 24단 수색대대장 중령 박정우입니다. 박정우 중령. 그는 천소라가 예전에 감찰했을 때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눈여겨보았던 장교였다. 괴한들은 헬기와 장갑차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도주하기 시작했다. 쫓지 마라. 실장님 보호가 우선이다. 박정우가 천소라를 부축했다. 어떻게 알고 왔나? 방기태 대위가 구속되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실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가라고요. 무전을 도청하다가 실장님 위치가 노출된 걸 알았습니다. 방기태. 그 찌질하고 비겁했던 대위가 마지막 순간에 양심을 선택했던 것이다. 천소라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박정우를 바라보았다. 박중령. 자네 나와 함께 지옥 끝까지 갈 각오되어 있나? 군인의 임무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장님을 지키는 것이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24단 수색대대는 내 직속 부대다. 우리는 방어전은 안 해. 이제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천소라와 24단 수색대대는 7군단 훈련장 깊숙한 곳,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폐광산 지역으로 이동했다. 박정우 중령의 첩보에 따르면 칠성회가 빼돌린 무기들을 개조하고 사병들을 훈련시키는 비밀 기지가 그곳에 있다고 했다. 일명 유령대대.
정식 편제에는 없지만 왕덕배의 자금과 칠성회의 비호 아래 운영되는 사설 군대였다. 밤 11시.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천소라는 박정우와 함께 수풀 속에 엎드려 야간 투시경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폐광산 입구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경계 초소에는 군복을 입었지만 명찰이 없는 무장 병력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의 뒤에는 K-1 전차 2대와 박격포 진지까지 구축되어 있었다. 미쳤군. 사설 부대가 전차까지 운용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게 말이 돼? 박정우가 경악했다. 군수참모와 정비대장이 서류상 폐기 처리된 전차들을 빼돌린 거야. 저놈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야. 훈련받은 용병들이지. 천소라가 차갑게 분석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수색대대 화력으로는 전차를 상대하기 벅찹니다. 지원 요청을 할까요? 아니. 통신은 감청되고 있어. 지원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거당한다. 기습이다. 놈들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야. 천소라는 작전 지도를 펼쳤다. 1중대는 우회에서 후방 탄약고를 타격해 시선을 끈다. 2중대는 박격포 진지를 제압해. 그리고 나와 박중령이 이끄는 특공조는 본관 건물로 진입한다. 목표는 저 기지의 지휘관 그리고 놈들의 서버다. 전차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맞지. 천소라의 눈이 번뜩였다. 작전 개시. 쾅, 쾅. 후방 탄약고가 폭발하며 불기둥이 치솟았다. 유령대대 기지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적습이다. 적습. 혼란에 빠진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수색대원들이 침투했다. 타타타타. 총격전이 벌어졌다. 훈련받은 정규군인 수색대대원들의 사격 솜씨는 일품이었다. 용병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하지만 곧이어 K-1 전차의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쿠앙. 전차가 포신을 돌려 수색대원들이 있는 쪽을 겨눴다. 엎드려. 전차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꺾였다. 압도적인 화력 앞에 수색대원들의 발이 묶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전차 위로 뛰어올랐다. 천소라였다. 그녀는 연막탄을 전차 관측창에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해치를 열고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 넣었다. 먹어라. 쾅.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전차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천소라는 멈추지 않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전차로 달렸다. 빗발치는 총탄이 그녀의 발치에 박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5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날렵함이었다. 두 번째 전차의 전차장이 권총을 꺼내 쏘려 했지만 천소라가 더 빨랐다. 그녀는 전차장의 손목을 걷어차고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제압 완료. 전차 2대가 무력화되자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수색대원들이 기지를 장악했다. 천소라는 본관 건물 지하 벙커로 진입했다. 그곳은 거대한 서버실이었다. 왕덕배와 칠성회가 거래한 모든 불법 자금 내역, 마약 유통 경로,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리스트가 담긴 디지털 장부의 심장부였다. 하지만 서버실 앞에는 최후의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구의 사내. 얼굴에 칼자국이 난 그는 칠성회의 행동대장, 예비역 소령 출신인 독사였다. 그는 거대한 정글도를 들고 있었다. 천소장.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군. 하지만 여긴 내 무덤이다. 독사가 칼을 휘둘렀다. 묵직한 칼날이 천소라의 코앞을 스쳤다. 천소라는 총알이 떨어진 권총을 던져버리고 허벅지에 차고 있던 대검을 뽑았다. 군인은 칼로 승부하지 않는다. 정신력으로 승부하지. 체행, 체행. 쇠붙이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힘에서는 독사가 압도적이었지만 기술과 스피드는 천소라가 한 수 위였다. 독사가 크게 칼을 휘두르는 틈을 타 천소라는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크억. 독사가 주춤하는 사이 천소라는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대검을 놈의 목에 겨눴다. 움직이면 긋는다. 상황 종료. 천소라는 서버실로 들어가 메인 컴퓨터에 접속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방기태가 준 USB에 담긴 키로더 프로그램을 꽂자 락이 풀렸다. 모니터에 뜬 수많은 이름들. 그중 가장 위에 있는 이름 VIP라고 적힌 폴더를 열자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직 7군 단장. 역시 군단장이었어. 7군 단장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거대한 범죄 기업으로 만들고 있었다. 천소라는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복사했다. 박중령. 이 하드디스크 자네가 가져가. 실장님은요? 나는 미끼가 된다. 놈들은 내가 증거를 가지고 서울로 간다고 생각할 거야. 자네는 우회로를 통해 방송국으로 가. 나는 놈들을 유인해서 7군단 연병장으로 간다. 예. 위험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놈들의 본거지에서 최후의 단판을 짓겠다. 천소라는 비장한 표정으로 벙커를 나섰다. 밖에는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그녀의 결의처럼 타올랐다. 아침 8시. 7군단 사령부. 비상이 걸렸다. 천소라 소장이 유령 대대를 괴멸시키고 사령부로 돌격해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7군 단장은 사색이 되어 지휘통제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전차 대대 출동시켜. 천 소장 차량을 격파해버려. 군단장님 아군입니다. 격파라니요. 참모장이 말렸지만 군단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 여자는 반란군이야. 내 명령 안 들려? 쏴버려. 군단장의 명령에 K의 전차부대가 정문을 봉쇄하고 포신을 정렬했다.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차량 한 대. 천소라가 탔던 유령대대의 노획한 장갑차였다. 멈춰라. 더 접근하면 발포한다. 전차 대대장의 경고 방송이 울렸다. 하지만 장갑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속했다. 천소라는 장갑차 조종석에서 무전기를 잡았다. 주파수는 7군단 전 병력이 듣는 공용 채널이었다. 전 7군단 장병들에게 고한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천소라 소장이다. 지금 너희들의 포신이 겨누고 있는 것은 적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희가 믿고 따르던 군단장과 일부 지휘관들은 너희의 피와 땀을 팔아 마약을 밀매하고 군수 물자를 횡령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유령 대대를 만들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혔다. 전차 안의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발포해.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군단장이 무전기에 대고 악을 썼다. 하지만 전차 대대장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천소라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진심과 위험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내 목숨을 걸고 너희 앞에 섰다. 나를 쏘고 싶다면 쏴라. 하지만 나를 쏜 포탄은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을 뚫는 것이다. 7군단. 너희는 북진 선봉부대인가 아니면 도둑놈들의 사병인가? 선택하라. 장갑차가 전차 대열 코앞까지 다가왔다. 끼익. 장갑차가 멈춰섰다. 천소라가 해치를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맨몸으로 수십 대의 전차 앞에 섰다. 정적. 숨막히는 긴장감. 그때 7군단 본청 건물 대형 전광판이 갑자기 바뀌었다.
박정우 중령이 방송국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해킹을 시도해 전광판에 영상을 송출한 것이다. 영상에는 유령대대의 마약 공장, 왕덕배의 뇌물 장부 그리고 군단장이 왕덕배에게 돈 가방을 받는 CCTV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이 탄식을 내뱉었다. 저 개자식들이. 병사들의 눈빛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썩은 밥을 먹으며 훈련할 때 군단장은 마약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전차 대대장이 포신을 돌렸다. 천소라가 아닌 사령부 본청 건물을 향해. 전차 대대. 목표 수정. 본청 건물 3층 군단장실을 조준한다. 쿠구구궁. 수십 대의 전차가 일제히 포신을 돌렸다. 사령부 안에서 지켜보던 군단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에이, 이건 반란이야. 천소라가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7군단 헌병대. 지금 즉시 군단장을 체포하라. 이것은 감찰실장의 명령이자 7군단 전 장병의 명령이다. 잠시 후 헌병들이 군단장실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이 끌려 나오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다. 연병장에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와! 천소라는 장갑차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단장이 끌려가고 박정우 중령의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방송사 기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천소라는 기자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감찰실장 천소라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7군단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카메라 너머 서울 여의도를 향하고 있었다. 국방위원장, 이제 당신 차례야. 천소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천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더 거대한 정치적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얼음마녀니까. 7기동 군단에서의 반란과도 같은 진실 폭로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뉴스에서는 연일 천소라 소장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여론은 묘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7군단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은 천소라를 영웅으로 추앙했지만 거대 언론과 정치권은 그녀를 정치군인 쿠데타 모의자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천소라는 징계위원회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고태산. 육군 장성 출신의 사선 의원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그가 바로 칠성회의 최종 배후이자 왕덕배의 뒷배였다. 고태산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천소라를 군기문란 및 하극상 혐의로 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헌병이 들어왔다. 입장하십시오. 천소라는 모자를 고쳐 쓰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긴 테이블에는 군의 수뇌부와 고태산 의원이 추천한 외부 자문위원들이 심판관처럼 앉아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시선들은 적대적이었다. 천소라 소장. 귀관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군단장의 지휘권을 무력화하여 부대를 혼란에 빠뜨렸소. 혐의를 인정하오. 징계위원장의 추궁에 천소라는 꼿꼿하게 서서 대답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의 본분인 국토방위와 국민보호를 위해 내부의 적을 소탕했을 뿐입니다. 내부의 적?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반역적 사고방식 아니오. 한 위원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천소라는 고태산이 심어놓은 끈아풀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었다.
반역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취하고 마약을 유통한 자들이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7군단 연병장에서 전 장병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소. 왕덕배 회장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있소. 왕덕배. 그가 입을 다물고 버티고 있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고태산의 손길이 닿은 것이 분명했다. 왕덕배가 끝까지 입을 다물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천소라가 확보한 디지털 장부는 조작된 파일로 치부될 위험이 있었다.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해. 천소라는 징계위원회가 정회된 틈을 타박정우 중령에게 연락했다. 그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왕덕배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다. 박중령. 왕덕배의 상태는? 실장님,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구치소 의무과로 외부 의료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왕덕배가 지병을 핑계로 외부 진료를 요청했답니다. 외부 진료? 놈들이 그를 빼돌리거나 입을 영원히 막으려는 거야. 천소라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고태사는 꼬리를 자르기 위해 왕덕배를 제거할 수도 있는 위인이었다. 막아야 해. 왕덕배가 죽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하지만 구치소는 법무부 관할입니다. 군 병력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법? 지금 법을 따지다간 정의가 죽어. 내가 간다. 천소라는 징계위원회 재개를 기다리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헌병들이 막아섰지만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와 그녀를 따르는 특임대원들의 위압감에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 서울구치소.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갔다. 고태산이 보낸 청소부들이 위장한 차량이었다. 구치소 의무실. 왕덕배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그는 고태산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회장님, 이송 준비됐습니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마스크 위로 섬뜩한 눈빛을 하며 주사기를 꺼냈다. 주사기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심정지를 유발하는 독극물이었다. 나가는 거 아니었어? 주사는 왜? 왕덕배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편안해지셔야죠. 그래야 위원장님이 편해지십니다. 남자가 왕덕배의 팔을 억지로 잡았다. 이거나. 고태산이 날 죽이라고 시켰어?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그래서 죽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바늘 끝이 왕덕배의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 와장창. 의무실 창문이 깨지며 밧줄을 탄 검은 그림자가 날아들어왔다. 천소라였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남자의 명치를 걷어찼다. 남자가 나가떨어지며 주사기를 놓쳤다. 누구냐? 밖에서 대기하던 가짜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죽여. 둘 다 죽여.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좁은 의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소라는 왕덕배의 침대를 뒤집어 엄폐물로 삼았다. 살고 싶으면 머리 박아. 천소라가 왕덕배에게 소리쳤다. 왕덕배는 벌벌 떨며 천소라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천소장.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불게. 장부 원본 위치도 다 말할게. 입 다물고 있어. 천소라는 응사하며 무전기에 소리쳤다. 박중령. 진입해. 구치소 담장을 뚫고 박정우와 특임대가 진입했다. 섬광탄이 터지고 고태산의 하수인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상황이 종료되고 연기와 화약 냄새가 자욱한 의무실. 천소라는 멱살을 잡고 왕덕배를 일으켰다. 봤지? 내가 믿던 형님은 널 폐기 처분하려 했어. 이제 선택해.
개죽음 당할래?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고 목숨이라도 부지할래? 왕덕배는 울며 불며 매달렸다. 증언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다 말하겠습니다. 제발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천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고태사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다. 다음 날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당일. 서울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고태산 위원장은 청문회장 주변에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천소라 소장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 명부는 무장 난동 우려였다. 천소라는 안전가옥에서 전투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정복이 아닌 야전 상의에 방탄조끼를 걸쳤다. 실장님, 국회 주변이 봉쇄되었습니다. 정문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박정우 중령이 작전 지도를 보며 보고했다. 하늘도 땅도 막혔다면 남은 건 하나야. 천소라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파란 선을 가리켰다. 한강. 그리고 국회의사당 뒤편 둔치. 보트로 침투한다. 7군단 도하 작전 때처럼. 하지만 대낮에 한강을 건너면 노출됩니다. 저격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의 도움이 필요해. 24단 수색대대 그리고 7군단에 깨어있는 장교들이 도와줄 거야. 오전 9시. 청문회 시작 1시간 전. 한강시민공원. 평화롭던 강변에 모터보트 5대가 굉음을 울리며 나타났다. 천소라와 왕덕배 그리고 특임대원들이 나눠 타고 있었다. 저지해. 저 배들을 막아. 강변도로에 대기하던 고태산의 사병들이 바주카포와 소총으로 무장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민간인 피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을 향해 발포했다. 타타타타. 쾅. 물기둥이 솟구치고 총알이 보트 옆을 스쳤다. 고개 숙여. 천소라는 왕덕배의 머리를 눌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다. 그때 서강대교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KU-200 장갑차들이었다. 방기태 대위가 7군단에 남아있던 동기들에게 연락해 휴가를 반납하고 상경한 젊은 장교들이 장갑차를 몰고 온 것이었다. 비록 무장은 없었지만 그 거대한 쇳덩어리들은 훌륭한 방패가 되었다. 우리가 엄호한다. 실장님 달리십시오. 장갑차들이 다리 위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강변의 시야를 가렸다. 하얀 연기가 한강을 뒤덮었다. 지금이다. 전속력으로. 천소라의 보트가 연막을 뚫고 국회 둔치로 돌진했다. 둔치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총격전이 벌어졌다. 고태산의 경호원들이 진리를 치고 있었다. 길을 뚫어라. 천소라는 소총을 들고 선두에 섰다. 박정우와 대원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잔디밭 광장에는 고태산이 고용한 용역 깡패 수백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그들은 군인들을 막기 위한 인간 방벽이었다. 이런 미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 박정우가 이를 갈았다. 수적으로 열세였다. 뚫고 지나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렸다. 청문회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국회 정문 쪽에서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다. 비켜라. 우리는 대한민국 예비역이다. 수천 명의 시민과 예비역 장병들이었다. 7군단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분노한 예비역들이 군복을 꺼내 입고 달려온 것이었다. 천소라 장군을 보호하라. 부패 정치인 고태산을 몰아내자. 시민들이 용역 깡패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길을 터주었다. 쇠파이프가 날아다니고 최루탄이 터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천소라는 뭉클함을 느꼈다. 이것이 민심이었다.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힘이었다. 가십시오, 장군님.
여긴 저희가 맡겠습니다. 한 노병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천소라는 그들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왕덕배를 끌고 본관 계단을 뛰어올랐다. 방탄조끼에는 총알 자국이,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본관 로비. 고태산의 최측근 경호실장이 권총을 들고 앞을 막았다. 여기서 끝이다. 천소라.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살인 병기였다. 천소라는 왕덕배를 박정우에게 밀쳤다. 데리고 들어가. 여긴 내가 맡는다. 실장님, 어서 가. 시간이 없어. 박정우가 왕덕배를 데리고 회의장 쪽으로 달렸다. 경호실장이 그들을 쏘려하자 천소라가 몸을 날려 덮쳤다. 우당탕. 둘은 대리석 바닥을 뒹굴며 격투를 벌였다. 경호실장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천소라는 주먹에 맞아 입술이 터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7군단의 병사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다. 너희 같은 기생충들 때문에 내 부하들이 죽는 걸 더는 못 봐. 천소라는 고통을 씹어 삼키며 경호실장의 팔을 꺾고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였다. 트라이앵글 초크. 경호실장의 눈이 뒤집히며 기절했다. 천소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피 묻은 전투복, 헝클어진 머리. 그 어떤 화려한 정복보다 빛나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청문회장이 있는 2층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섰다. 심호흡 한 번. 쾅. 그녀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국방위 청문회장. 고태산 위원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소라 소장은 현재 불법 무장 탈영 상태입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망상이며 그때 문이 열리고 피투성이의 천소라가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 박정우 중령이 수갑을 찬 왕덕배를 끌고 들어왔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카메라 플래시만이 미친 듯이 터졌다. 천소라? 고태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가 여기까지 살아서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천소라는 증언대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다. 뚜벅뚜벅. 그 소리는 고태산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천소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고태산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소리쳤다. 이 무슨 추태인가. 신성한 국회에 무장을 하고 난입하다니. 경위. 당장 끌어내. 누가 추태입니까? 천소라가 고태산을 쏘아보았다. 국가의 안보를 팔아 사익을 챙기고 마약을 유통해 병사들을 병들게 한 당신이 추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온 제가 추태입니까? 증거 있어? 고태산이 악을 썼다. 천소라는 박정우에게 눈짓했다. 박정우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유령대대의 훈련 모습, 마약 공장,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 하나. 고태산이 황금마차 별장에서 왕덕배에게 돈 가방을 받으며 웃는 모습. 고 의원님, 이번에 7군단장 진급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 내가 국방위원장인데 누가 맡겠어? 대신 그 물건 북쪽으로 넘기는 건 문제없겠지? 장내가 술렁이다 못해 비명이 터져 나왔다. 북쪽. 고태산은 돈을 위해 북한과도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고태산이 발광했다. 그때 왕덕배가 마이크를 잡았다. 조작. 아닙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살려고 찍어뒀습니다.
고태산 의원, 아니 저 악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왕덕배의 자백은 결정타였다. 여당 의원들조차 고태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고태산은 고립무원이었다. 천소라는 마지막으로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방기태 대위가 썼던 칠성회 장부 그리고 그녀가 감찰하며 모은 수많은 병사의 피해 진술서였다. 이 안에는 곰팡이 핀 밥을 먹어야 했던 병사들의 눈물이 있고 훈련 중에 장비 불량으로 다친 부사관들의 피가 있습니다. 고태산, 당신은 이들의 고통 위에 군림했다. 당신은 군복을 입었던 선배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천소라의 일갈에 고태산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고태산 씨, 내란 음모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고태산을 보며 천소라는 거수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는 경례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범죄자였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끝나고 천소라는 국회를 나섰다. 밖에는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천소라가 나오자 함성이 터졌다. 천소라! 천소라! 하지만 천소라는 웃지 못했다. 너무나 긴 싸움이었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박정우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실장님, 의무대로 가셔야 합니다. 아니, 부대로 간다. 내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1년 후, 경기도 이천 7기동 군단.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신형 장비들이 보급되었고 식당 밥은 기름지고 풍성해졌다. 병영 부조리는 사라지고 병사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연병장 구석 벤치에 사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천소라였다. 그녀는 옷을 벗었다. 고태산 사건 이후 그녀는 군인은 정치에 개입한 순간 그 뜻이 아무리 옳았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스스로 전역을 신청했다. 국민들은 반대했지만 그녀의 뜻은 확고했다. 그녀는 민간인이 되어 자신이 구한 부대를 찾아온 것이다. 충성, 천소라 장군님 아니십니까? 지나가던 대위 하나가 그녀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계급장을 보니 소령으로 진급한 방기태였다.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천소라의 탄원 덕분에 불명예 전역은 면하고 군무원으로 특채되어 부대 살림을 돕고 있었다. 정규군 복귀는 불가능했기에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 어머, 방 주무관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천소라가 활짝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서늘함은 없었다. 덕분입니다. 그때 장군님께 혼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감옥에 있거나 쓰레기처럼 살았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방기태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부대는 어떻습니까? 최고입니다. 병사들이 행복해합니다. 이게 진짜 군대죠. 천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전차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기동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 웅장한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보고 싶었어요. 이 풍경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어디로 가십니까? 글쎄요. 정의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까? 동네 반장이라도 하려면 바쁘거든요. 천소라는 농담을 던지며 윙크했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비록 어깨에 별은 없었지만 그녀는 영원한 7군단의, 아니 대한민국의 장군이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튼튼한 뿌리가 자라나고 그 위로 정이라는 거목이 싹트고 있었다. 북진선봉부대의 전설, 얼음마녀 천소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가 있는 곳이 곧 최전선이기에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